네, 미국의 국경일인 콜럼버스 데이와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이 겹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위기 안보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중앙정보국 관리가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 또는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했던 대로 북한이 도발에 나설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좀 감행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그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그런 도발 행태를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 있었던 6차 핵실험만 하더라도 구구절, 즉 이제 정권 수립 68주년을 맞아서 앞서서 이제 핵실험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그런 북한의 도발 트렌드로 봤을 때는 어떠한 특정, 그러니까 북한의 기념일을 앞두고 한 2, 3일 전에 이제 실시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10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당 창건일이 있고 당일날보다는 보통 이제 2, 3일 앞서서 보통 이제 이러한 도발 행위를 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노동당 창건일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이제 공휴일이고 예를 들어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일날보다 혹시 2, 3일 앞에 두고 무언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이제 2015년 같은 경우에도 4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날을 이제 얼마 앞두고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올해 미사일 도발의 특징을 보면 이 단거리부터 ICBM급까지 발사체가 다양해졌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북한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그런 사거리의 중단거리, 중장거리 혹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전 이제 김정일이나 김일성 때보다 훨씬 많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는 데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80여 차례 정도의 다양한 이제 시험 발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제 가속도를 붙여서 다양한 종류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데 큰 아무래도 특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언론에서 나왔지만은 얼마 전에 또 SLBM 시험 발사를 진행하다가 미사일이 뭐 잘못돼서 뭐 연구진들이 이제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북한이 이제 SLBM, 특히 이제 북극성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지상에서 쏘는 북극성 2호 이 밖에 새로 개발하고 있는 북극성 3호를 아무래도 시험 발사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보통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 특히 엔진 실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런 시험 장소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폭발이 하더라도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이번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 만들어진 미사일을 실제 시험 발사를 하다가 뭔가 큰 사고가 나서 아무래도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 미사일 실험이 굉장히 잦아졌는데 정확히 지금 현재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은 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80년대 김일성 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한, 특히 우리나라를 목표로 한 그런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스커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이 사실 이제 스커드를 이집트로부터 입수해가지고 이것을 복제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미사일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 김정일 시대 들어서면서 사거리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특히 이제 주요 타격 대상들이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을 지원하거나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혹은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유엔 지원국들의 그런 부대들이 일본에서 모여서 한반도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핵심적인 그런 기지들을 노릴 수 있는 미사일들을 많이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거리가 한 1000km 이상 되는 그런 노동 미사일들을 이제 김정일 시대 때 개발했고요. 김정은 시대 때는 여기서 더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서 이제 B1B가 괌에서 출격해서 북한 NLL을 넘어서 북한 인접 지역까지 갔는데 괌을 노리는 미사일들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요. 뭐
앞서 이제 리포트 나왔지만 화성 12형이라든지 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화성 14형 예. 그리고 그동안은 보통 이제 액체 연료를 주로 쓰는 그런 네. 미사일들 많이 개발했는데 이제는 이제 고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들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액체 연료보다 발사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위협적이고요. 또한 이제 괌, 특히 괌에는 미국의 이제 전략 폭격기들이나 이런 중요한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술이 이전과는 다르게 진일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대략 20여 개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핵이 실제로 사용될 경우에 그 위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말 이건 뭐 상상하기 싫은 네. 일이죠. 뭐 여기 예.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모두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38로스에서 15킬로톤에서 네. 250킬로톤에 달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핵무기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예. 참고로 이제 킬로톤이라는 것은 이제 TNT 1000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15킬로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 원자폭탄의 위력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런 네. 인명과 그런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250킬로톤, 특히 6차 핵실험에서 북한이 이제 수소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위력을 봤을 때는 한 250킬로톤 혹은 100킬로톤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만약에 수소탄이라든지 아니면 증폭행 분열탄이 서울 시내에 터졌을 경우에는 네. 그야말로 그 끔찍한 상황이 다다를 수밖에 없고 서울뿐만 아니라 폭발과 그런 핵 위력과 더해서 이런 것들 모두 감안했을 경우에는 예. 특히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도 풍향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CIA가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미치지 않았다, 이성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SNS를 통해서 미치광이라고 했던 것과는 좀 대조되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런 과격한 언어를 써서 자신의 얘기를 전달하는 그런 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CIA 같은 경우는 미 중앙정보국으로서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분석하고 특히 이제 북한의 그런 엘리트 계층을 세세히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평이 나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분석에 더 가속도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우리도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다음에 사실 그런 시선으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성격도 괴팍하다라는 그런 일부 증언도 있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는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뒤이어서 뒤지지 않을 만큼 그러한 지도력을 지금 북한 내에서 발휘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 발전,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그 전과는 다르게 뭐 자유시장 경제 계획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평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런 대규모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고층 건물들 특히 새로운 스카이라인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북한 경제에 있어서 김정은이가 얼마만큼 많은 변화를 주었고 이러한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아무래도 먹히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일 텐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추석을 앞둔 주말에 군부대 산하 농장을 시찰한 이후에 별다른 공개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도발을 위한 자맹 중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특히 이제 뭐 도발을 위한 자맹도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가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는 네, 뭐 그렇죠. 당장 이게 네. 실효성이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수개월이 흐르면은 그러한 제재가 북한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이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 특히 이제 체제 단속을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북한 내 경제를 이러한 제재 분위기 속에서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던져주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국제사회에게도 이러한 제재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오토 원비어를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을 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 여론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예. 이제 오토 원비어의 그런 부모님들이 미 언론에 나와서 자신들의 아들이
북한에 의해서 고문을 당했다라는 예.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아픈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고 이런 고문 같은 건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 나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계속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대화보다는 군사적 옵션, 즉 북한의 예방 타격이라든가 아니면 선제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이러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미국 내 여론이 지금 워낙 많이 돌아서 있고 특히 이제 그동안 이제 북한과 미국은 1.5트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해왔지만은 특히 이제 미국 내 이런 1.5트랙 진행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가 당시 이제 북한이 오토 원비어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을 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오토 원비어권 같은 경우는 잘못된 판단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이 오토 원비어 사건이 굉장한 큰 난제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상원 의원들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달라고 미 국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현재 9년째 재지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엔 사실 이제 오토 원비어 사건이 굉장히 큰 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예. 북한이 이제 이 테러 지원국 제재를 받은 것이 1988년도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1987년 11월에 이제 김현희가 칼기 8.58기 테러를 일으키면서 그때 이제 사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지난 2008년에 이제 테러 지원국에서 명단에서 해제됐지만은 사실 북한이 여러 나라의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은 사실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적군파가 일본의 그런 민항기를 납치해서 평양으로 간 일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이런 적군파들을 보호해 주었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테러 조직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군사 지원단을 보내서 이들을 지원했다라는 혐의를 많이 받았는데 네. 사실 이제 70년대에는 그러한 지정을 안 받았지만은 88년도에 이제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그런 테러를 벌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다라면은 지금 유엔 제재에 더해서 또 테러 지원국 제재는 사실 뭐 군사적인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고 또한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민용, 특히 상용품에 대한 것도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 만약 북미 간에 갈등이 더해진다라면은 미 행정부가 다시 한번 테러 지원국 제재 지정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된 얘기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